지금 시각은 11월 12일 정오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을 기피하는가, 임기 반환점에서도 왜 기피하는가, 그리고 청와대의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2년 반 임기 반환점에서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각기 자기들의 의견을 필요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접하고 청와대의 대국민 불소통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가 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 6개월 동안에 딱 2.5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번은 연두 기자회견이었고 한 번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하고 외교 문제에 국한됐으면 질문하라 하는 반쪽짜리 기자회견. 그래서 2.5회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임기 반환점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이랬더니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면 기자들 중에 어떻게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웠냐 구체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작은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년 6개월을 느끼는 소감을 총체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안 한다 하는 그 따가운 여론을 의식했는지 19일 날 MBC가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 이른바 거기에서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하는 이런 변형된 기자회견을 변형시킨 소통의 자리를 갖겠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MBC가 공지한 바에 의하면 300명을 초청하는데 SNS를 통해서 미리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하고 싶은 말, 주로 자신의 신상과 관계돼서 하고 싶은 말 이걸 적어내라. 그러면 MBC 측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300명을 뽑아가지고 19일 날 타운홀 미팅에 동원해서 대통령하고 면담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대통령과의 이게 대담이 됩니까? 가령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불시에 나서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미리 대통령에게 질문할 사람을 아주 엄격하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거북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배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 행위도 그것을 뚫고 내가 작심코 대통령께 꼭 질문할 일이 있다. 딸과 사위가 왜 태국에 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MBC하고 인터뷰 응할 때 이런 걸 다 감추고 그런 젊은이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제약으로 봐서 그런 사람이 끼어들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런 경우라도 사회자가 이걸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 결정적 약점은 기자회견과 달리 반문할 기회, 반론을 제기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일방적 생각, 대통령의 편한 말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따라서 자기 말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치적을 이렇게 과잉 PR하는 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기피하면서 찾아낸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 이것입니까? 여러분,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를 보시죠. 매일 기자하고 부딪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매일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를 들면 나를 갖다가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전부 가짜뉴스라든지 자기로서 반론을 제기해요. 그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릴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기자들한테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아베 총리는 매일 아침 수상관제 출근할 때 카메라 앞에서 늘 질문한 데 대해서 늘 답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통령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가 찬 것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한 공약 중에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소통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형된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기가 찰 일입니다. 다음으로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가지고 지난 2년 반을 회고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실장이 각자 입장에서 2년 반을 평가하는 주관적 의견을 필요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백미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이 역대 정권에 비해서 자동차 이 사고 발생 건수가 현재 줄었다. 물론 줄었지요. 그것도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화자찬에 일관했는데 이 3실장의 그날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 거기에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자기의 생각을 2년 반의 치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할 법률상,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렇게 바로하고 나대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리죠.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이 청와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 이름으로 모든 비서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대리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국정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권한과 의무가 없습니다. 헌법에도 정부조직법에도 없습니다. 만일 2년 반 치적을 이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한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겸 장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2년 반 동안 내가 맡은 분야에는 이러한 업적이 있고 뭐 이것은 반성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총리와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3실장이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에 헬기 사고로 사망한 유가족들을 지방에 가서 위문하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그런 일에만 이렇게 쓰여지고 정작 국정의 큰 흐름에 대해서 또 장관들이 자기들이 맡은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내각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여야 됩니다. 내각이 위에 있고 그 위에 대통령만 있을 뿐이지 청와대 비서실이 그 사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시작부터 대통령 밑에 비서실, 비서실 밑에 총리와 내각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명백히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3실장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운영할 것입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이런 행태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시키는 일, 그리고 일을 잘못했을 때 청와대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복지부동이 아니라 엎드려가지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와대를 바라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상이 2년 반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면 2년 반 뒤에 물러날 때쯤 돼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가 찬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